경상북도 김천시가 전국 귀농귀촌 도시의 롤모델로 떠오르고 있다. 2000년대 이후 귀농귀촌 인구가 꾸준히 늘고 있는 이곳 김천시가 재조명받고 있는 이유는 바로 혁신도시 이전 사업 때문. 혁신도시인 이곳 김천에 7년 전 터전을 옮겨 농촌마을 변화에 앞장서고 있는 귀농인 이정화 씨의 성공 스토리부터 지역사회와 공기업이 함께 만들어가는 상생의 하모니까지.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혁신도시 이전 사업과 이를 통해 시작된 귀농 스토리를 지금부터 만나보자. 혁신도시란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계기로 지역의 성장 거점 지역에 조성되는 미래형 도시를 말하는데, 앞으로 이를 통해 이전된 공공기관과 지역의 대학, 연구소, 산업체,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기반이 될 예정이다. 혁신도시는 모두 4가지 유형으로 건설되는데, 산학연관 연계 클러스터를 통한 혁신 거점 도시, 지역의 정체성을 살릴 수 있는 특성화 도시, 자연지형을 최대한 보존하는 친환경 녹색 도시, 지식 정보화 시대의 첨단 도시 운영 시스템을 구축하고 우수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교육 문화 도시로 구분된다. 혁신도시 계획 인구는 약 2만에서 5만 명으로 단계별로 개발될 계획이다. 1단계는 공공기관 정책 단계로 이전 공공기관과 연관기업 종사자와 유발 인구만 1만 5천 명에서 2만 5천 명이 예상된다.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진행될 2단계는 산학연 정착 단계로 종사자 4천 명에서 8천 명, 유발 인구를 최대 5만 명까지 예상하고 있다. 2021년부터 2030년은 혁신 확산 단계로 혁신 클러스터 확산에 따라 규모는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2007년 혁신도시 건설공사에 착수해 2012년 공공기관 지방이전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중 한 기업인 한국도로공사는 김천시 전략육성사업과 연계해 신교통망 구축 및 시설 유지 관리를 주요 활동으로 정하고 본사를 이전하게 된다. 또 본사 지방 이전과 더불어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귀농 귀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을 진행해 은퇴 후 제2의 인생 설계를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근에 이제 이렇게 농촌을 많이 들어오시는데 저희들이 귀농 귀촌도 조사를 해보면 지금은 한국도로공사의 경우에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라서 경북 김천 혁신도시로 이전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지역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많이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에 이번에 귀농 귀촌과 관련한 그런 교육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한국도로공사의 본사가 이전되는 김천시의 한 작은 마을 대아리. 이곳은 백두대간 삼도봉이 바라다 보이는 깨끗한 청정지역이다. 원래 광산촌이었던 이곳은 마을 전체가 해발 450m에 위치해 있다. 주민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하고 평균 75세에서 80세인 전형적인 농촌 마을이다. 마지막 잎새. 여보, 멋있지? 대아리 마을에 없어서는 안 되는 7년차 귀농인 이정화 씨. 아내와 두 손을 꼭 잡고 산책하는 모습이 오붓해 보인다. 쉰이 넘은 나이지만 이 마을에서 그는 새신랑으로 불린다. 마을 40여 가구 중에 가장 젊기 때문이다. 그 덕분에 부부는 마음 많은 신혼. 도시에선 무감각해졌던 계절의 변화가 이곳에선 선명하게 보인다. 이런 것들이 모두 귀농 생활에서 얻은 소중한 선물들이다. 까치밥도 넉넉히 남겨두는 시골 인심이 정겹다. 천년 전 백제와 신라가 서로 차지하려 했던
민주지산의 봉우리 가운데 하나인 삼도봉. 충청, 전라, 경상 삼도가 접한다고 해서 이름 지어졌다. 이정화 씨도 삼도봉의 이름을 따 농장 이름을 지었다. 정화 씨는 이곳 농장에서 꽤 큰 규모로 호두 농사를 짓고 있다. 글쎄, 내가 49에 귀농을 했는데, 이제 올해 만 6년째거든요. 제가 이제 시내 들어오기 전에 그 매장을 상주, 문경, 김천, 세운데 동시에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꽤 오래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실증이 나더라고요. 이게 내가 뭐 하는 건가? 다람쥐 쳐박기 돌듯이 막 돈을 벌리는 건 좋은데 이 사는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 아니다. 이제 내가 할아버지 혼자 한 10년 계시는 동안에 이제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 계속 들랑거리면서 이제 반찬도 날라드리고 이래 했거든요. 할아버지가 이제 제가 힘들어 보이셨던가 봐요. 그래서 뭐 너도 힘들지 않고 나도 힘들지 않고 뭐 나를 시설에 보내달라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월남 해가지고 진짜 가족이라고는 할아버지 한 분밖에 안 계시는데 차마 그걸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결단을 이제 내리게 됐죠. 그래서 이제 가서 뭔가 새로운 인생 희망을 한번 시작해 보자. 그래서 이제 오게 됐습니다. 지금은 베테랑 농부의 모습이지만 그에게도 모든 것이 낯설던 시절이 있었다. 하지만 누구보다 빨리 농촌 생활에 적응할 수 있었던 이유는 철저한 준비 덕분이었다. 귀농 전 그는 2년여에 걸쳐 귀농에 대한 여러 가지 준비를 했다. 직접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며 많은 사람들과 소통했고 다양한 체험교육 프로그램에 참여도 했다. 당시에는 막연한 희망으로 도전한 귀농이었지만 그는 이 선택에 대해 한치의 후회가 없다. 여기 와서는 그냥 일단 마음이 편해요. 뭐 내가 뭘 해도 즐겁고 또 성취감도 있고 보람도 있고. 그래서 이제 시내에 있을 때는 내가 사업을 할 때는 사람들 만나는 게 하나하나가 다 스트레스였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사람 만나는 게 하나 즐거움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런 게 사는 거 아닌가. 하지만 이정화 씨의 귀농 시작이 마냥 즐겁기만 한 건 아니었다. 귀농 당시 관리가 전혀 되어 있지 않던 농장은 잡초가 호두나무 키만큼 자랐을 정도였다. 편찮으신 할아버지를 대신해 방치된 농장을 모두 개간하고 밭을 정리하는 데 많은 애를 썼다. 그 이후에도 벌목을 하기 위해 쓰던 기계톱 등에 죽을 고비를 넘긴 일, 일을 도와주러 왔던 친구가 벌에 쏘여 병원으로 급성되는 등 예상치 못한 어려움들이 그를 찾아왔다. 그 모든 날들을 견뎌낼 수 있었던 힘은 바로 가족이었다. 귀농이라는 게 쉽지는 않죠. 그래 뭐 농사도 일단은 내가 기술이 없고 또 농사를 지어도 판매처가 또 없고 그 다음에 또 그렇게 한다 해도 또 그 농기계를 다루는 기술이 없으니까 맨 처음엔 참 막막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그 2008년도에 이제 이게 지금 보시다시피 전부 풀이 살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무농약 인정받아 가지고 제초제를 안 치고 일일이 풀을 깎아요. 그래서 돌에 예촉이 날이 부딪혀 가지고 제가 한쪽 눈을 하나 실명을 했죠. 그래서 뭐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참 많습니다. 저희 할아버님이 제 가장 정신적인 지주가 됐죠. 그래서 또 월남 가족이기 때문에 정신력들이 강하세요, 어른들이. 그래서 거기에 내가 또 그 누를 끼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진짜 할아버지한테 이 손자가 이렇게 합니다라고 보란 듯이 또 우리 아들, 딸들 보란 듯이 가족들을 위해서 진짜 열심히 했죠. 가족들이 큰 힘이 됐습니다. 김천시 농업기술센터. 이곳은 이정화 씨의 귀농 생활에 또 다른 힘이 돼주었다. 그는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이곳을 찾는다. 판매 상품이 많을 때는 홈페이지가 잘 돌아가고 입점객도 많은데 요즘 같이 이제 판매가 끝나고 나니까 홈페이지 관리가 사실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실 저도 좀 고민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함께 좀 고민 좀 해주십사 하고 이렇게 찾아뵙습니다. 소비자들이 볼 때 홈페이지에다가 소상하게 이제 호두가 지금 올해는 작황이 나빠가지고 이제 물건이 없으면 못 판다는 이야기를 예. 소상하게 밝히고 예, 예. 그다음에 이제 내년에는 이제 그 우리가 그 호두가 나오면은 더 이제 좋은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이렇게 올리면서 예. 이제 그 예약을 하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홈페이지 관리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되고 예. 그다음에 그 농가에서 일어나는 어떤 사항들을 예. 귀농인들에게 훌륭한 멘토가 되어주는 농업기술센터 직원들. 정화 씨 역시 그동안 이곳에서 다양한 도움들을 받아왔다. 예. 이 회장님 직접 쓰신 거죠? 예. 이제 준공이 끝나고 이정환 사장님께서 기동을 하셔가지고 이제 일단 생산 부분에는 어느 정도 이제 인프라가 이제 형성이 되고 농가단에 됐는데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판매 문제였는데 특히 이제 이정환 사장님 경우가 초창기에 이제 그 사이버팜이라는 시스템을 농가에 이제 저희들이 구축해드리고 이제 예산도 지원해드리고 이제 해가지고 그 판매한 농산물을 이제 중간 유통업자 없이 이제 생산 농가인 이정환 사장님하고 소비자하고 바로 연결해주는 이러한 시스템을 저희들이 만들어줬죠. 처음 오시는 분은 기농 기초반 아니면 어느 정도 기술이 있는 분들은 이제 재배 기술 과정 또 조금 더 하신 분은 우리 사이버하고 연계해 갖고 판매 쪽에 또 교육을 하고 이렇게 구분해서 우리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중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화 씨는 얼마 전 경상북도 향토자원 육성 발굴 사업에 지원 신청을 해 심사를 거쳐 사업 인가를 받았다. 밀어내고 그다음 물로 한번 씻어내고 약 3억 원 정도 하는 총 건축비의 80%를 지원받아 오미자, 복분자 가공 공장을 준공했고 현재 시험 가동 중이다. 저희 지역에서 나오는 이제 복분자하고 오미자를 이제 즙으로 만들어서 제품을 생산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농산물을 우리가 수매를 해주니까 또 지역에도 도움이 되고 요즘 뭐 농산물 못 팔아서 난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수매를 해주니까 농민들은 여기 지역 농민들은 이제 안전하게 농사만 지을 수 있게끔 그렇게 되거든요. 이제 그렇게 하고 또 우리는 그걸 또 소득을 창출할 수 있고 이제 그렇죠. 우리가 이제 이게 식품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철저하게 위생 관리 쪽으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거라고. 위생 처리 같은 거 모든 거 해가지고 햇섭 인정 받도록 그걸 꼭 한 다음에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하는 거하고 그 전문가들이 또 이래 위생 관리하는 거하고는 다르니까 그런 진짜 우리가 알찬 기업을 만들어서 건강한 먹거리를 도시에 이렇게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날을 우리가 기약하면서 화이팅 한번 합시다. 우리 오미자 가공 사업 화이팅! 자, 열심히 정화 씨는 이런 희망들이 어떤 농촌 마을에든 찾아올 수 있다고 말한다. 농민을 이렇게 지원해주는 단체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뭐 농촌진흥청도 있고, 또 농수산식품부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지방자치제, 뭐 도나 시도 있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 사업들이 종류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나한테 맞는 그런 사업들을 이제 뭐 가공이나 가공, 또 뭐 어떤 기타 등등 그 농민들을 위한 사업들이 많거든요. 그 중에서 하나 내가 이제 그 선택을 해서 이제 신청을 하면 되죠. 그러면 이제 신청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고, 그 다음에 심사가 아주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과연 정말 이거 의지가 있느냐, 뭐 또 이게 의지만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토대가 돼 있느냐, 뭐 이런 걸 이제 면밀히 검토해서 어떤 기준에 합격하면 이제 선정이 되죠.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이정화 씨의 귀농 생활에 큰 힘이 된 사람들이 또 있다. 바로 김천의 귀농인 12명이 모여 결성한 꿈꾸는 농부들이라는 모임. 여럿이 모여서 한번 시너지 효과를 내보자. 그래서 이제 공동으로 이제 모든 거를 그 블로그도 같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또 판매도 공동으로 같이 하고 교육도 같이 받고 뭐 이런 이제 역할을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이제 모였죠. 저희들이 블로그를 해서 이제 하고 또 저희들이 지금 이제 리뷰레이스를 만들어서
공동 12농가가 해서 이제 각자의 이제 그걸 해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거라도 한번 올려볼까 이래가지고 하자 이러는 거예요. 그거 전혀 개의치 할 거 없어요. 그거. 네, 배우지 할 거 없어요. 그거 신경 쓰시지 마시고. 그 카페가 지금 놀고 있어요. 그래서 카페도 좀 들어와서 그 재밌는 끝말잇기로 이런 것도 있으니까 그것도 한 번씩 더 들어주고. 그거 좀 전부 좀 열심히 짱도 10만 원 하시겠다고. 입에 쫙 붙어 한 방에 쫙 붙어. 내가 꿈을 꿨나. 상금을 주면 상금 전액을 내놓으려 했는데 그냥 성신껏 내놓으시면 액수가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맞죠? 예. 우리가 늘 이제 우리가 돈을 모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모임의 모토는 귀농인들의 건강한 정신으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자는 것. 요즘은 주로 공동 마케팅에 대해 연구하고 토론한다. 12명의 꿈꾸는 농부들. 그 꿈이 있기에 이들의 밤은 이렇게 밝게 빛나고 있다. 이정화 씨는 7년간 스스로 쌓아온 귀농의 노하우와 여러 사람들과 함께하며 얻은 소중한 지식들을 예비 귀농인들에게 전해주고 싶다. 평소 농업기술센터의 귀농반에서 정기적으로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오늘은 특별한 사람들을 위한 강의를 준비 중이다. 선생님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이제 오늘 저녁에 그 한국도로공사하고 또 김천하고 이제 그 귀농 기촌 교육에 대해서 MOU를 체결해가지고 이제 아마 서로 이렇게 도움을 주고 받나 봐요. 그래서 귀농 기촌에 대해서 사례 발표 시간이 한 2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기 전에 한번 연습을 해보고 가는 겁니다. 김천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한국도로공사의 직원들이 마을을 방문해 1박 2일간 귀농 귀촌 교육을 받게 된다. 한국도로공사의 전 현직 직원들을 포함해 51명의 체험객들이 도착했다. 한국도로공사 경기본부 인천지사에서 근무 중인 권기용 팀장 역시 이번 혁신도시로의 본사 이전을 계기로 귀촌을 계획하고 있다. 지금은 회사에 다니고 있지만 좀 있으면 이제 은퇴할 테고, 그럼 이제 저는 원래 어릴 때 살았던 데가 이제 시골이다 보니까 이제 시골 쪽으로 어떻게 귀촌을 해볼까 싶어서, 그래서 어떤 쪽이 이제 좋을까 그런 거 좀 알아보려고 이렇게 참여하게 됐습니다. 어머님은 저도 신랑이랑 같이 사니까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예, 어느 쪽이 좋을지 뭐 어떻게 예. 시골에서 생활은 했지만 또 어릴 때 자랐으니까 예, 지금은 어떤지 알아보려고 같이 예, 오게 됐습니다. 3천만 원 정도 되거든요. 이거 마찬가지로 플러스 한 40만, 한 30만인데 그러면 1인당 꽃까지 해도 사이가 굉장히 돈독해요. 권기홍 씨와 아내 신혜영 씨 모두 경상북도 출신이다. 두 사람은 고향처럼 푸근한 이곳 김천에서 제2의 인생을 꿈꾸는 중이다. 시선을 까딱 잡아가면 망하면 만세 부르고 야화 도주해야 되는데 계좌도 착착 꽂히거든요. 마을 이장도 하고 사업도 하고. 시골 풍경만큼이나 정겨운 분위기의 강의. 좀 주고요. 그다음에 사실 정부에서 교육을 굉장히 귀농교촌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정부 예산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혁신도시를 의지하는 공기업들이 그 지역 경제 발전에 되는데 좀 기여할 수 있도록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혁신도시를 하는데 오늘 예를 들어 도로공사가 지금 김천에서 지금 하는 것처럼 다른 기관에서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도하고 저희들이 그렇게 잘 하는 경우에는 교육받은 사람들한테 저희들이 정부 그 정책 자금을 지원해준다 이렇게 간접적인 지원으로 저희를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농업기술에서 최고로 치는 게 일반적으로 이제 화훼하시는 분을 최고의 기술자로 치는데 화훼 잘하시는 분 보십시오.
사실은 그거 하시려면 보통 10년 정도. 최근에 이제 이렇게 농촌을 많이 들어오시는데 저희들이 뭐 귀농귀촌도 조사를 해보면 지금은 작년에 5,000명이 줄었습니다. 서울 인구는 더 많이 줄고. 근데 도시민들이 그냥 가면 이 시간들은 앞으로 이들의 도전에 중요한 영양분이 될 것이다. 실질적으로 교육을 받아보니까 구체적으로 교육을 농촌에 가서 처음에 들어가서 어떻게 할 것이며 그 동네 어르신들하고의 관계 또 농사 짓는 방법 그런 걸 통해서 나름대로 제가 정리해서 들어가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는 게 제 나름대로 좀 정리가 된 것 같아요. 더 희망도 많이 생겼고 앞으로 뭐 정책적이나 많이 이런 게 도움이 되니까 더 잘 될 거라고 이렇게 희망하고 있습니다. 돈도 좀 작게 받겠습니다. 근데 사 먹는 사람도 기분이 좋습니다. 나는 꼬맹이를 사 먹는 거지 저품질을 사 먹는 건 아니거든요. 경상북도 일대 시군은 뭐 다 다녀봤습니다. 다녀보고 강원도 홍성까지도 가보고 했습니다. 했는데 패키지로 만들어서 선물용으로 판매하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내가 2년, 3년 정도는 제가 봉사를 하겠습니다. 2006년도 12월에 기동해가지고 한 1년 반 만에 홈페이지를 그 당시 500만 원 주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2, 3년 있으면 이제 더덕 폐기 체험 뭐 이런 걸 이제 할 계획입니다. 이 지역에서 터전을 잡고 성공적인 귀농 생활을 하고 있는 이정화 씨가 들려주는 생생한 경험담에 절로 귀가 기울여진다. 하시면은 80명 되는데 80명이 다 강사입니다. 가공까지 하시려고 가공하는 거. 네.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뭐 농사 짓는 것도 힘든데 뭐 아무리 새벽 2시까지 하신다 그래도 쉽지는 않습니다. 한 개는 찜질방 하나 지달라. 귀농 생활의 선배 이정화 씨. 강연을 들은 체험객들은 그에게 궁금한 점이 많다. 그래 하니까 뭐 그런도 잘 팔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교육 둘째 날. 오늘은 농장으로 직접 나가 현장 학습을 할 예정이다. 언젠가는 이런 농장을 가꾸며 평화롭게 살아가겠다는 꿈을 지닌 사람들. 직접 이곳에 와 체험을 하고 나니 그 꿈이 너무 멀리 있지 않길 바라게 된다. 귀촌을 계획하고 있는 권기용 씨 부부도 탐스럽게 열린 과일을 보며 앞으로 펼쳐질 새 삶의 기쁨을 잠시나마 맛본다. 이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은 그러니까 정상적인 꽃눈에서 달린 열매는 아니에요. 아니고 수확기는 똑같아요. 10월 말 11월 초인데 색깔이 일찍 나는 거죠. 뭐 제가 조금 아는 것들도 있었지만 어쨌든 저한테는 뭐 새로운 지식들 그리고 지금 여기 오신 분들이 보니까 다양하더라고요. 저처럼 아직 초보 단계에서 있는 사람들도 있고 벌써 오셔가지고 어제 뭐 6만 평인가 하시는 분도 있고 직접 또 어제 저녁 때 또 만났던 한 분은 직접 여기서 지금 일을 하시면서 이제 배우고 있는 그런 단계 젊으신 분도 있고 여러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좋고 뭐 지식도 많이 받아서 좋고요. 하여튼 좋았습니다. 공기업의 혁신도시 이전과 함께 귀농을 준비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곳 혁신도시에서 농촌을 키워나가는 사람들의 꿈은 무엇일까? 일단 뭐 아주 그림 같은 집 그것까지는 아니고 저는 이제 생각하고 있는 게 그냥 조그마한 소위 말하는 그냥 황토집에서 이제 뭐 황토가 또 이렇게 잘못하면 이 집이 무너질 확률이 있기 때문에 뭐 H빔 같은 거 이렇게 세워가지고 이렇게 짓고 그냥 집사람하고 그냥 둘이서 오손도손 살고 있는. 저희 집에 애가 하나 있거든요. 얘 지금 대학생인데 걔가 이제 결혼해서 애 낳고 나면 가끔 올 수 있는 모르겠습니다. 뭐 올지 안 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생활이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여기 주민들하고도 잘 협조하고 또 불쌍한 사람들이라든가 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들한테 도움의 손길도 주고 또 이 김천시 나아가선 경상북도에서도 내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면 거기에다가도 조금 좀 이렇게 도움을 해가지고 열심히 남은 인생 얼마나 더 살지 모르지만 정말 후회 없이 살다 갔다 할 수 있게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앞으로 또 그렇게 살아갈 거고. 그 농촌 어메니티를 활용해서 어떤 민박이라든지 뭐 교육 사업 뭐 그런 거 다 아우르는 어떤 그런 농작물을 파는 농촌이 아닌 농촌 그 자체를 파는 한번 그 어떤 농장을 만들어 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준비하는 게 제 소유의 임야가 한 7만 평 되거든요. 이걸 활용해서 요즘 힐링 캠프, 소위 말하는 그런 쪽으로 한번 농장을 꾸며서 도시에서 이렇게 힘들고 스트레스 받는 어떤 도시민들을 좀 휴양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제공해 주는 게 그게 제 꿈입니다. 이제.